요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다기보다 사람이 그리워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시대입니다. 이럴 때면 시가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설명하지 않고 다그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한 문장으로 우리 마음을 멈춰 세웁니다. 오늘은 두 명의 시인이 건네는 두 개의 문장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도현 시인 그리고 박소란 시인. 이 두 시인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안도현 시인 이야기부터 해보려 합니다. 안도현 시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인입니다. 어렵지 않은 언어로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시를 써왔고 특히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연탄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이 문장은 처음 읽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참 따뜻한 말이다 정도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어느 날 문득 삶이 조금 버거워졌을 때 다시 떠올려보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연탄은 자신을 태워야 다른 일을 데울 수 있습니다. 타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불을 품는 순간부터 자신이 사라질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탄은 아무 말 없이 타오릅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그저 누군가의 겨울이 조금 덜 춥기를 바라며 자신을 내어줍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모습을 통해 삶을 정의합니다. 성공이나 성취로 삶을 재단하지 않고 얼마나 가졌는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탄이 아니라 기꺼이라는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떠밀려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당한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따뜻함. 이 문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덜 외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돕는 삶을 약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나만 더 버텨야 하고 결국엔 지쳐 쓰러질 것 같다고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안도현 시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삶은 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해지는 삶이라고. 신기하게도 연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는 일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무엇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이 선택이 헛되지 않다는 감각이 그들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괜찮은 건 아닙니다. 연탄도 타면서 뜨겁고 타면서 달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때로 지치고 때로 서운하고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연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침마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탄은 혼자서 타지 않습니다. 연탄은 사람 곁에서 타오릅니다. 사람을 데우다 보면 결국 자신도 사람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안도현 시인이 말하고 싶은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사람은 혼자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곁에서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흔히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야 하고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를 태워도 울지 말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시인은 조용히 고개를 쳤습니다. 강한 삶이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데우면서 함께 살아나는 삶이라고. 그래서 연탄 같은 사람들은 늘 사람 곁에 있습니다. 큰 말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덜 춥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삶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올려보세요. 나는 요즘 누구의 곁에 연탄 한 장이 되어주고 있나? 그리고 이 질문도 함께요. 나는 누군가의 연탄 곁에 머물고 있나? 사람은 태우기만 하면 언젠가 지칩니다. 하지만 사람 곁에서 타는 연탄은 끝내 사람 속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연결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연탄 한 장이 되어보세요. 말 한마디, 안부 하나, 같이 있어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데우고 그리고 결국 당신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시인의 질문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박소란 시인입니다. 박소란 시인은 현대인의 외로움과孤独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하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화려한 말 대신 우리 일상에 너무 익숙해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그의 시 심야식당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더는 허기란 얼마나 촌스러운 일인지. 혼자 밥 먹는 사람, 그 구부정한 등을 지고 혼자 밥 먹는 일. 그래서 요즘 당신이 무얼 먹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멈춥니다. 특별히 슬픈 이야기도 아닌데, 특별히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이 문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배가 고픈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고픈 걸까요? 먹을 건 이전 어느 시대보다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배달 음식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메뉴로 도착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혼밥이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누군가와 밥을 먹는 일이 오히려 약속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해서 좋았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메뉴를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연락할 사람은 있어도 기대요. 말할 사람은 없고 메시지는 오가지만 마음을 놓을 곳은 없습니다. 대화는 많아졌는데 정작 마음은 점점 비어가는 느낌입니다. 박소란 시인은 이 풍경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허기라는 단어를 음식에서 떼어내 마음으로 옮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요즘 당신이 무얼 먹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식사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잘 먹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온기를 먹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 버티는 습관으로 하루를 때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들립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온기로 자신을 살리고 있나요? 생각해보면 안도현 시인의 연탄과 박소란 시인의 밥 한 끼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은 사람을 데우는 방식이고 밥은 사람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둘 다 혼자서는 의미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연탄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연탄이 되고 밥은 사람과 마주 앉아야 하나의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대단한 말이나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위로의 명언도 정답 같은 조언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같이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별일 아닌 하루를 나누는 일입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없이 곁에 남아주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 되는 순간이고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순간입니다.
박소란 시인은 우리에게 거창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소박한 장면 하나를 우리 앞에 조용히 놓아줍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구부정한 한 사람의 등, 그리고 그 등을 바라보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당신이 무얼 먹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버티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말, 당신의 허기를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대신 묻는다는 말입니다. 두 시인은 결국 우리에게 같은 위로를 건넵니다. 너무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혼자 모든 걸 견디지 않아도 되며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질문들을 마음에 올려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이었을까? 그리고 요즘 나는 누구와 밥을 먹고 있나? 이 두 질문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 오늘은 당연하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밥 먹을래? 그 한마디가 당신을 살리고 또 누군가를 조용히 살려낼지도 모르니까요.